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오늘부터 2학년 수학을 공부하게 될 구명희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의 수업이 여러분의 수학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길 하는 바람에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수업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꼼꼼하게 잘 읽어보기. 그리고 두 번째는 수업을 집중해서 잘 듣기.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두 가지를 잘 지켜서 수업을 들어주시고요. 자, 2학년 첫 단원에서 나오는 내용은 유리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수학이라는 것은 수를 공부하는 학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잘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매 학년마다 수에 대한 내용을 조금씩 공부를 해서 수 체계를 완성을 해 나가게 됩니다. 자, 1학년 때는 뭘 배웠어요?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 연산에 대한 공부를 했죠. 그리고 2학년 과정에서는 유리수, 특히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3학년 과정에 가면 유리수가 아닌 수까지 포함을 해서 실수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수 체계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자, 어때요? 수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과정도 소홀히 하지 말고 수 체계에 대한 내용을 잘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칠판에 보면은 먼저 유리수에 대한 정의를 알아봐야 되겠는데, 유리수라는 것은 분모와 분자가 정수이고 분모가 0이 아닌 분수의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했죠. 자, 기호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유리수는 B분의 A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들은 모두 유리수인데, A와 B는 정수이고 분모인 B는 0이 아닌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들을 우리는 유리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유리수에는 어떤 수들이 있었나 분류를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과정에서 배웠다고 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유리수는 크게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눌 수 있죠. 그리고 정수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세 가지가 있었죠. 정수에는 양의 정수와 영, 그리고 음의 정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양의 정수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수라고도 하죠. 1, 2, 3 이렇게 나가는 수들. 그 다음에 음의 정수는 양의 정수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나가는 수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양의 정수인 2 그리고 0, 음의 정수에서는 마이너스 3을 가지고 이것을 혹시 분수의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의 정수인 2를 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분모를 1로 한다면 분자는 2라는 정수가 되겠고, 또는 어떻게 해볼까요? 자, 5분의 10의 모양으로 나타낼 수도 있죠?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0은 어때요? 0은 어떻게 나타내주면 좋을까요? 0은 분모가 0이면 안 되고요. 0은 4분의 0은 0이 되죠. 그리고 또 어떻게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7분의 0이라는 것도 0이 되는 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음의 정수인 마이너스 3을 한번 볼까요? 자,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3분의 9 마이너스 3이 되죠. 또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20분의 마이너스 60이라는 것도 마이너스 3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세 가지만 지금 분수로 나타냈지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정수들도 다 이렇게 분수의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수의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들을 우리는 유리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정수는 반드시 무슨 수가 된다? 그렇죠. 정수는 유리수이다. 왜? 분수의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도 같이 기록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정수는 무슨 수이다?
유리수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1학년 때 유리수의 사칙 연산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유리수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누었을 때 그 결과는 반드시 다시 유리수가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질을 바탕으로 해서 유리수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 두 개의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들어있다라는 라는 성질이 있어요. 거기 지금 프린트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유리수의 조밀성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유리수의 조밀성이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 두 유리수 사이에 아까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들어있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수직선을 한번 그려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유리수와 B라는 유리수를 한번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A와 B 사이에 중점인, 자, 중점이 이쯤 되겠죠. 2분의 A 더하기 B라는 것은 유리수끼리 더해서 2로 나누었기 때문에 반드시 유리수가 되고 A와 B 사이에 들어있는 유리수죠.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A하고 2분의 A 더하기 B 사이에도 우리가 중점, 유리수를 찾아낼 수 있고 2분의 A 더하기 B와 B 사이에도 유리수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방법으로 해서 A와 B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우리는 유리수의 조밀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두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라는 건데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이 보기 쉽게 A하고 B 사이를 굉장히 간격을 넓은 그렇게 해서 유리수로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두 유리수 아무리 사이가 작은 두 개의 유리수를 생각을 하더라도 그 두 유리수 사이에 반드시 유리수가 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유리수의 조밀성이라고 합니다. 잘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 이제 분수의 모양으로 나오거나 소수의 모양으로 나오죠. 그래서 소수를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수를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소수는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숫자가 유한계인 유한소수라는 것과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숫자가 무한히 많이 나타나는 무한소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무한소수는 또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한소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텐데 무한소수는 소수점 아래에서 0이 아닌 숫자의 배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순환소수라는 것과 반복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우리가 비순환소수다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앞으로 이것은 비순환소수다라고 얘기를 할 테고요. 순환소수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소수점 아래에서 모든 숫자의 배열이 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순순환소수라는 거, 그리고 소수점 아래에서 일부분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부분만 반복해서 나타나는 혼순환소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소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어떤 것들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예를 좀 들어주도록 할게요. 순순환소수라는 것은 소수점 아래에서 모든 숫자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3, 4, 5, 3, 4, 5 이렇게 3, 4, 5가 다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혼순환소수라는 것은 소수점 아래에서 일부분만 반복해서 나타나는 3은 반복되지 않고 4와 5만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거를 혼순환소수다라고 한다는 것이고 비순환소수는 반복되지 않는 거, 그냥 1, 2, 3, 4, 5 이렇게 계속 가거나 또는 우리가 파이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1학년 과정에서 초등학교에서는 3.14로 계산을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3.14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반복되지 않는 비순환소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순환소수는 이것을 더 이상 어떻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없지만 순환소수라는 것은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점점점 이렇게 쓰지 않고 수학적으로 어떻게 좀 간단하게 나타낼 수 없을까 해서 약속을 해요.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반복되는 부분에서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서 나타내주자. 어때요? 훨씬 간단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0.345에서 4와 5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순환소수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순환마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순환마디가 혹시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나오면 순환소수에서 반복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 간단해서 선생님은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정리하세요. 순환마디, 순환소수에서 반복되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순환마디는 3, 4, 5가 된다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한꺼번에 적어줘야 돼요. 3, 4, 5 따로따로 적지 말고 혼순환소수 여기에서 순환마디를 적어라. 그러면 4, 5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 어떤 분수는 유한소수가 되고 또 어떤 분수는 무한소수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 어떤 분수가 유한소수가 되는지 유한소수가 되는 분수를 찾는 방법을 한번 이번에는 공부를 할 텐데, 유한소수 되는 분수 찾는 거, 자,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별표 쳐주시고 수업을 집중해서 잘 들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유한소수가 되는 분수는 거기 지금 나와 있어요. 가장 먼저 주어져 있는 분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라. 기하분수로 먼저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는 분모를 소인수 분해를 해라 라고 나와 있죠. 자, 분모를 소인수 분해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자, 분모의 소인수가 무엇으로 되어져 있으면 유한소수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유한소수, 그렇지 않으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이것은 왜 그런지 예를 통해서 선생님이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거기에 지금 5개의 예가 나와 있고 거기에서는 선생님이 3개만 예를 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4분의 35가 유한소수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하분수로 나타내줘라 그랬어요. 기하분수로 나타내줬더니 2분의 5가 되면서 분모에 2만 나와 있고, 이것은 어렵지 않게 금방 유한소수라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선생님이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5를 한번 곱해볼게요. 자, 이거 왜 그러는지는 다음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선생님 설명을 할게요. 자, 곱했더니 이것은 10분의 25가 돼서 자, 2.5라는 유한소수가 된다.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는 40분의 3이라는 분수가 나와 있죠. 자, 40분의 3 분모를 소인수 분해를 해라. 그래주면 2의 세제곱 곱하기 5분의 3이 됐고, 자, 분모에 2와 5만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이것은 유한소수가 된다 알 수 있겠는데 왜 그러는지,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분모 분자에 똑같이 뭘 곱할 거냐면, 자, 여기에다가는 2가 있어서 5를 곱했어요. 그 여기에는 2의 세제곱이 있고 5가 있어서 뭘 곱할 거냐면, 자, 혹시 짐작하셨나요? 자, 5의 제곱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볼 거예요. 자, 5의 제곱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했더니 분모는 2의 세제곱, 5의 세제곱이 되면서 10의 세제곱이 됐어요. 10의 세제곱분의 75니까 이것은 0.075라는 유한소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세 번째 12분의 5를 자,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5가 됐어요. 자, 선생님이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해서 1번과 2번 같은 모양으로 나타낼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로 다시 한번 갈까요? 유한소수가 되는 분수 먼저 기하분수로 나타내준 후에 분모를 소인수분해해서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유한소수가 된다라고 했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유한소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 줄 수 있기 때문에 분모가 2나 5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유한소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 유한소수가 되는 분수를 이번에는 찾았고요. 다음에는 그러면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 그 과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방법을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 3단계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순서를 잘 기억을 해서 자, 바꿔주면 되겠고요. 맨 먼저 자, 순환 마디가 정수가 되도록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줘라 그랬어요. 자, 순환 마디가 정수가 되도록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줘라.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1에서 한 부분과 소수 부분이 같아지도록 만들어줘라 라고 나와 있고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이 중요하고 세 번째 거는 첫 번째 과정과 두 번째 과정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순환소수는 우리가 아까 순순환소수와 혼순환소수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었죠? 그래서 두 가지로 선생님이 나누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자, x가 0. 순환소수, 순순환소수 0.23인 경우 자, 이렇게 하나를 예를 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혼순환소수를 조금 이따가 예를 들어줄게요. 자, 순환 마디 부분이 정수가 되도록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줄 거면 얼마를 곱해줘야 되겠어요? 순환 마디 2와 3이 정수가 돼야 되니까 100을 곱해줘야 되겠죠? 자, 100x는 23.2323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이 같게 만들어줘라. 여기 부분하고 소수 부분이 똑같게 해줘야 되는데 x가 0.2323 100x도 23.2323 소수 부분이 똑같아요. 그러면 x 똑같이 0.2323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과정을 빼줘라 그랬어요. 여기를 이렇게 빼줬더니 99x는 23이 되면서 소수 부분이 똑같아졌기 때문에 소수 부분이 모두 쫘라락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소수 부분을 같게 만들어주는 두 번째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99x는 23이 됐으니까 x는 뭐가 되고 있어요 지금? 99분의 23이다. 바로 분수로 바뀌었네요. 완전 신기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혼순환소수 0.203을 한번 분수로 바꿔볼게요. 자, 순환 마디인 3이 정수가 되도록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줘야 되니까 여기서는 1000을 곱해줘야 되겠죠. 자, 1000x는 203.333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수 부분이 같도록 만들어줘라. 203.333 가고 있는데 여기는 0.20333 이렇게 가니까 소수 부분 같게 만들 거면 여기에다가 100을 곱해줘야 되겠네요. 혼순환소수가 조금 더 복잡해요. 그쵸? 자, 100을 곱했더니 20.333 이렇게 해서 소수 부분이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얘네 두 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줬더니 900x는 203에서 20을 빼주니까 183이 되고 소수 부분은 똑같으니까 쫘라락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x는 900분의 183이라는 분수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꿀 때 매번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려고 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빨리 계산을 할 때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을 한번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순순환소수인 경우에는 어때요? 순순환소수인 경우에는 분모는 지금 순환 마디가 정수가 되도록 100을 곱해가지고 그대로 뺐기 때문에 99가 되고 있죠. 순환 마디의 개수 2개만큼 9가 2개가 나와서 분모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분자는 순환 마디가 그대로 내려와서 0을 빼주기 때문에 순환 마디가 그대로 분자가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고 금방 할 수 있죠. 순환 마디 개수만큼 9를 써서 분모, 순환 마디 부분이 분자가 된다. 순순환소수 이렇게 기억하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혼순환소수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지금 보면 분모는 순환 마디까지 1000을 곱했다가 순환하지 않는 부분이 2개가 있어서 100을 곱해서 뺐어요. 그랬더니 순환 마디 1개만큼 9가 생기고 있고 소수점 아래에서 순환하지 않는 개수 2개만큼 0이 생기고 있죠. 그렇게 해서 분모를 만들어주면 되겠고 분자는 여기에 순환 마디까지의 수 203에서 순환하지 않는 부분 20을 뺐죠.
그러니까 자, 순환 마디까지의 수에서 순환하지 않는 부분을 빼가지고 분자로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좀 잠시 후에 선생님이 대소비교를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 지금 순환소수 분수로 바꾸는 거, 순순환소수, 혼순환소수 빨리 바꾸는 방법 내용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순환소수의 대소비교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환소수의 대소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 세 개만 예로 들어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여기 나와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0점 순환소수 0.23인 경우와 혼순환소수 0.23의 대소를 한번 비교를 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것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는 똑같죠? 2, 3. 그리고 얘는 세 번째 자리에 다시 2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소수 세 번째 자리에 3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0점 순환소수 0.23과 혼순환소수 0.23에서는 0.23 혼순환소수가 더 크다.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순환소수 0.9와 정수인 1의 대소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0.9와 1이 더 크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기 분수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분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순환하는 개수만큼 9를 써서 분모로 해주고 분자는 순환 마디의 수가 그대로 분자로 온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가 됐어요? 9분의 9가 됐죠. 9분의 9는 1과 똑같죠. 그래서 순환소수 0.9와 정수인 1은 서로 같다라는 거 이상하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꿨더니 분명히 같아요. 수학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어요. 자, 세 번째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혼순환소수인 0.19와 그리고 유한소수인 0.2의 대소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이것도 바로 크다 하면 안 되고요. 분수로 바꿔주라 그랬죠. 혼순환소수는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순환하는 개수만큼 9가 한 개가 순환하니까 9를 하나 써주시고 소수점 아래에서 순환하지 않는 개수만큼 0을 하나를 써줘라. 그리고 분자는 어떻게 해요? 순환 마디까지 19에서 1을 빼줘라 그랬어요. 순환하지 않는 개수. 순환하지 않는 수 1을 뺐더니 90분의 19-1이 되면서 이걸 계산해주면 90분의 18이 되니까 0.2가 되죠. 약분을 해주면 10분의 2가 돼서 그래서 이번에도 혼순환소수 0.19와 유한소수 0.2가 같아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선생님이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0.9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1은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죠. 1은 어떻게 순환소수로 나타냈어요? 지금 정수인 1을 순환소수인 0.9로 나타내줄 수가 있고 또 유한소수인 0.2와 혼순환소수인 0.19가 분명히 같기 때문에 유한소수도 순환소수의 모양으로 나타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소비교를 통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를 알 수가 있는데 어떤 내용을 알 수가 있냐면 선생님이 여기를 조금만 지우고 여기다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분명히 대소비교를 했더니 정수도 순환소수로 나타냈고 유한소수도 순환소수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 지금 빨간 펜이 나왔어요. 같이 기록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0을 제외한 자, 0을 제외한 모든 유리수는 모두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다? 0을 제외한 모든 유리수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0을 제외한 모든 유리수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중요한 내용이라 선생님이 모두 다 썼어요. 자, 0을 제외한 모든 유리수는 이와 같이 순환소수의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순환소수를 우리가 분수로 나타냈고 우리가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 유리수의 뜻이 뭐였어요? 유리수라는 거는 분수의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였죠. 근데 지금 순환소수도 우리가 분수로 나타냈어요.
이면 알 수 있는 거 여기서 자 빨간펜 또 나옵니다. 수업이 마지막이 되니까 지금 수업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것들 다시 마무리 정리해줘야 되겠죠? 순환소수는 분수의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순환소수는 뭐가 된다? 유리수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 순환소수 분수로 바꾸는 방법을 통해서 얘는 분수로 나타냈는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비순환소수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수 부분으로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10의 거듭제곱을 아무리 곱해도. 그렇기 때문에 비순환소수는 분수로 바꿀 수가 없고 바꿔서 표현한다면 비순환소수는 유리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비순환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비순환소수는 유리수가 아니고 유리수가 아닌 수들은 3학년 과정에서 실수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3학년 과정에 가서 이 비순환소수에 대한 거는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